당신의 통장에서 매달 200만 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모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큰 돈을 쓴 기억이 없는데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안 썼는데 라는 말을 하며 당황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퇴직 후 소득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카드값은 여전히 퇴직 전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명절 때 자식들에게 주는 용돈, 손주들 학원비 지원, 가끔 친구들과 나가는 골프 모임, 아내와 함께하는 소소한 여행 등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하나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이니까 매달 2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패턴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43%가 적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나는 검소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유익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 빈곤이 돈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소비 습관을 내려놓지 못해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소비 습관. 손주들에게 주는 무분별한 용돈.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이 말 한마디에 지갑을 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손주에 대한 사랑을 돈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10만 원씩, 생일 때마다 20만 원씩 학원비까지 지원해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주가 3명이고 1명당 한 달에 10만 원씩만 줘도 연간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명절 용돈, 생일 선물까지 더하면 500만 원은 금세 넘어갑니다. 퇴직 후 연금 200만 원으로 생활하는 분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용돈이 습관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손주들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결국 자신의 노후 자금을 깎아 먹으면서도 계속 주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돈이 아닙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훨씬 값진 선물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소비 습관. 끝이 없는 경조사비 지출.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비는 피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경조사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동창회, 직장 동료, 친척, 이웃까지 관계가 넓을수록 경조사비, 지출도 늘어납니다. 실제로 한 달에 경조사비로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결혼식 축의금 10만 원, 장례식 부의금 10만 원, 돌잔치 5만 원 등이 한 달에 4번에서 5번씩 발생한다면 월 3, 40만 원이 나갑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400만 원 이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일방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내가 축의금을 낸 사람의 결혼식에 나는 초대받지 못하고 내 가족 행사에는 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인정 때문에 계속 내게 됩니다. 경조사비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관계인지, 상호적인 관계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 소비 습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 우리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계속 돈을 지원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 아이 학원비, 생활비까지 지원하다 보면 자신의 노후 자금이 바닥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의 68%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지원액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들 연금보다 큰 금액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지원이 자녀들의 자립심을 해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계속 도와주니까 자녀들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계속 지원해야 하고 자녀는 독립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들도 어른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언제까지나 뒷바라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지원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소비 습관. 습관적인 택시 이용. 버스는 불편하고 지하철은 계단이 많아서라는 이유로 택시를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한 번에 10,000원, 두 번에 20,000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달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택시를 주 3회 정도 이용한다면 한 달에 약 25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많은 노인분들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더 큰 문제는 택시 이용이 습관이 되면서 걷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인데 편의를 위해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셈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몸에도 좋고 지갑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소비 습관. 과도한 커피숍 이용과 외식.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식사할 때마다 외식을 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집에서 해먹기 귀찮다. 친구들과 만나는데 집에서 만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나가서 돈을 쓰게 됩니다. 커피 한 잔 5,000원, 식사 한 끼 2만 원씩 계산하면 친구 만날 때마다 2만 5천 원이 나갑니다. 일주일에 2번만 만나도 한 달에 20만 원, 연간 240만 원입니다. 퇴직 전에는 이런 지출이 부담스럽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때로는 집에서 차를 끓여 마시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서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치명적 소비 습관. 충동적인 옷과 생활용품 구매. 세일한다, 할인한다는 말에 혹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옷이나 생활용품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에서 지금만 특가,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를 보면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옷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 운동기구, 각종 생활용품 마찬가지입니다. 샀을 때는 이번에는 정말 쓸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창고나 옷장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굳이 사지 않아도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치명적 소비 습관. 무리한 건강 관련 지출.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그래서 비싼 건강식품, 각종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에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월 30만 원, 50만 원씩 건강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식품은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건강식품에 쓸 돈이면 좋은 식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해 먹고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록비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제품에 과도한 돈을 쓰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정말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가지 치명적인 소비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모두 합치면 월 200만 원이 넘는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함정에 빠져 큰 어려움을 겪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67세인 김수동 할아버지는 30년간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2억 원, 여기에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월 18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부부가 검소하게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퇴직 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김수동 할아버지는 매달 큰아들에게 생활비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첫 번째 실수, 변하지 않은 소비 패턴. 퇴직 후에도 김수동 할아버지의 생활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옛 직장 동료들과의 골프 모임은 계속되었고 한 번 나갈 때마다 15만 원씩 들었습니다. 평생 함께 일한 동료들과의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참석했습니다. 명절 때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가족 50만 원, 둘째 딸 가족 50만 원, 손주 4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명절 한 번에 1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간 2번의 명절을 계산하면 28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실수,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지출. 60대 중반 이후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각종 건강식품과 영양제 구매가 늘어났습니다. 홍삼, 오메가3, 프로폴리스, 루테인 등 매달 건강식품비로만 40만 원이 나갔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외에도 작은 증상만 있으면 병원을 찾았고 비급여 검사나 치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월 평균 의료비만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 퇴직 2년 차에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로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같은 해 둘째 딸이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느냐 하며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이은 목돈 지출로 퇴직금 2억 원은 1년 만에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번째 실수, 잘못된 투자 판단. 줄어드는 자산을 보며 불안해진 김수동 할아버지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에 나섰습니다. 은행에서 권유하는 펀드에 3천만 원을 넣었지만 6개월 만에 40%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다는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투자에도 손을 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 손실만 총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현실 인정의 지연. 자산이 7천만 원까지 줄어들었을 때도 김수동 할아버지는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 정도로 쪼들리게 살 수는 없어 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 지출이 계속 250만 원을 넘어가면서 자산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찾아온 현실은 퇴직 3년 만에 김수동 할아버지의 자산은 3천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월 180만 원의 연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자존심을 구기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생활이 좀 어려워서 잠깐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전화를 건 날 밤, 김수동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던 가장이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고쳤어야 했던 건 씀씀이었습니다. 퇴직하면서 소득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 두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바꾸지 못했던 생활 습관이 결국 더 큰 자존심의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김수동 할아버지의 후회 섞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수동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 중 상당수가 비슷한 패턴으로 노후 자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실패가 반복되는 걸까요? 전문가 맹신으로 인한 투자 실패. 은행에서 추천하는 상품이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DLF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60에서 70%를 잃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019년 DLF 사태 때 피해를 본 투자자 중 60대 이상이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가가 추천하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노후 자금은 수익성보다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돈은 막 쓰고 작은 돈은 아끼는 헛수고, 1,000만 원짜리 자동차는 쉽게 바꾸면서 마트에서는 1,000원, 2,000원을 아끼려고 여러 마트를 돌아다니는 모순된 행동을 보입니다. 정작 큰 지출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작은 지출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진짜 절약은 큰 지출부터 줄이는 것입니다. 월 10만 원짜리 골프 회비를 끊는 것이 마트에서 몇천 원 아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핑계,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명품 가방, 외제차, 고급 시계 등을 구매합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합리화로 포장하지만 결국 노후 자금을 깎아먹는 소비입니다. 진정 자신을 위하는 길은 미래의 나를 위해 절제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줄지 않는 착각. 퇴직 전 월 400만 원을 벌 때의 생활 수준을 퇴직 후 월 200만 원으로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지출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정도는 써야 사람다운 생활이지라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사람다운 생활의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수입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로또와 한탕주의에 기댄 재정 판타지. 이번에 주식으로 한번 크게 벌어보자.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노려보자는 생각으로 위험한 투자에 나섭니다. 또는 로또를 사면서 혹시 당첨되면 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대박보다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한탕주의로 노후 자금을 잃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불안할수록 더욱 보수적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약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씀씀이도 근육과 같아서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생활비를 줄이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큽니다. 퇴직 5년 전부터 조금씩 생활비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월 300만 원 쓰던 사람이 퇴직 후 갑자기 150만 원으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생활비를 10%씩 줄여나간다면 5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적응이 중요합니다. 30년, 40년간 형성된 소비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겠지. 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비할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과거의 소비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도 기술이고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를 모았느냐에만 관심을 갖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게 쓸 수 있느냐입니다. 5억 원을 모았어도 월 500만 원씩 쓰는 사람보다 1억 원을 모았지만 월 10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씀씀이 습관이야말로 노후의 진짜 자산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덜 쓰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를 파괴하는 소비 습관들과 실패 패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안타까운 실제 사례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마음의 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 시간은 많아집니다. 둘째, 돈은 줄어듭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생활 방식을 고집합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쪼들려야 하는가라는 분노와 억울함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만 커집니다. 노후의 진짜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건강과 배움과 관계입니다. 첫 번째 자산,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돈은 의료비로 사라집니다. 반대로 건강하면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직접 요리하고 걸어다니며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건강 관리입니다. 두 번째 자산, 배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능력이야말로 노후의 보물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면 택시 대신 버스 앱을 활용할 수 있고 요리를 배우면 외식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집 수리 기술을 익히면 수리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돈을 벌어주지는 않지만 돈을 아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 활력을 줍니다. 세 번째 자산, 관계. 진정한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관계가 있으면 집에서 차 한 잔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적게 필요한 자가 가장 큰 부자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500만 원이 필요한 사람과 월 100만 원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 중 누가 더 부자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5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더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만 원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더 여유롭고 자유롭습니다. 진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한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면 때문에, 품위 때문에 소비를 줄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품위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면서 나중에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것과 미리 절제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품위 있는 일일까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더 적게 필요하도록 스스로를 단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실천 방법. 1. 가계부 쓰기. 지금부터 한 달간 모든 지출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 지출을 모두 적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2. 고정비부터 줄이기. 휴대폰 요금제, 보험료,
각종 멤버십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부터 점검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과감히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3. 7일 규칙. 무언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는 7일을 기다려 보세요. 일주일 후에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사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충동 구매는 이 방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4. 대안 찾기. 택시 대신 버스, 외식 대신 집밥, 카페 대신 집에서 차 끓이기 등 비싼 것 대신 저렴한 대안을 찾는 습관을 기르세요. 노후는 덜 쓰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덜 쓰는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60대 이후 노후를 파괴하는 7가지 치명적인 소비 습관을 살펴보았고, 실제로 그 함정에 빠진 한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패턴들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노후 빈곤은 가난에서가 아니라 과거 소비 습관을 내려놓지 못해서 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놓아도 쓰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적게 모았더라도 덜 쓰는 습관을 기른다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는 덜 쓰는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생활 수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품위는 절제에서 나온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무리한 소비를 계속하다가 결국 더 큰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진정한 품위는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작은 변화들이 큰 절약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성인 자녀를 둔 분이 계시다면 자녀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무턱대고 기대지 말고 스스로 자립하라. 그리고 부모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도와달라.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부모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경제적으로 독립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가족 관계입니다. 변화를 내일로, 다음 달로,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습관을 바꾸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아껴가며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일시적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으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해하는 대신 오늘도 계획한 만큼만 썼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유로운 노후는 많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은 절제된 생활에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게 필요한 자가 가장 큰 부자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여러분의 노후는 진정으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김수동 할아버지 같은 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구기고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 부모를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는 자녀, 이런 불행한 가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덜 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노후 준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